중앙아시아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로부터 강아지 2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투르크 토종견 알라바이로 대통령 부부의 표정이 얼마나 기쁜지 말해주는 듯한데요. 강아지들은 검역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로 데려와 용산 잔디밭에서 실컷 뛰어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다음은 동물원으로 보내지 않고 한남동 관저로 데려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키운다고 합니다. 현재 관저엔 대통령 취임 후 입양한 시각장애인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포함해 강아지 6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알라바이 2마리까지 더하면 대통령 부부의 동거견은 8마리로 늘어납니다. 고양이 5마리를 더하면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은 13마리가 됩니다. 평소 강아지가 먹는 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어. 써니랑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좀 나눠주고 같이 먹어요. 8마리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만 알라바이, 지금은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지만 중앙아시아 셰퍼드로 불릴 만큼 1m 남짓, 무게는 최대 100kg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관저에서 이런 초대형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대통령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은 동물이라 해도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퇴임하면 관련법에 따라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위탁해야 하는데요. 민간인 신분이 되는 전직 대통령이 키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청와대에서 키우다 퇴임 후 결국 동물원에 보내야 했죠. 당시 국민의힘에선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했었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개 사료값, 고양이 사료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풍산개 3마리도 맞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물론 시행령을 바꿔 동물은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끝내 직접 키우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윤 대통령 재임 중 법적 근거부터 확실하게 바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 대표. 22대 국회가 흥미진진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민주당은 곧바로 상임위 가동하겠다고 밝혔죠.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도 거부하면서 보이콧할 수 있다 예상됩니다. 일하지 않을 거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정당을 구성합니까? 법을 무시할 거면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흥미진진해 보이나요? 국회에 처음 입성한 조국 대표는 국방위로 배정됐는데요. 법 전공한 이력을 생각하면 법사위가 어울릴 것 같은데 양보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박은정 의원이 또 뭐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신장식 의원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당대표로서는 그 양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당대표라 할 일이 많아서 덜 바쁜 상임위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상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 외통위, 국방위 이 정도로 보통 국회 내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외통위는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영 의원에게 양보하고 결국 남은 국방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위 배정된 의원들 쭉 보니까 이분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순이죠. 마침 결과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3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국방위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박범계, 추미애 이렇게 됐는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직 법무장관들이 전공인 법을 제쳐두고 국방위로 모인 까닭, 법사위 소관인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민, 박지원, 서영교 등 소위 전투력 만렙인 의원들이 맡고 언제든지 장관 불러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국방위로 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국방위에서 반윤전선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새 의원 모두 장관 입장에서도 국회에 나와 야당 상대해 본 적 있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질문 좀.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을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 장관들 불러 따져 묻는 입장이 되겠네요. 물론 국방위가 국가 안보 관련 무게감 있는 현안을 다루는 만큼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는 의원들이 택하는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초선 의원일 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다 대선에 도전했죠.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국회 입성에 택한 곳도 국방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대표가 국방위로 간 건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대선 주자 단골 코스 상임위를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